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술렁이면서 4만 달러 안착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마추어 실력으로 차트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름 있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참고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톡드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의 전망과 분석이 그동안 꽤 의미 있는 적중률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분석가들이 S2F 모델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우상향 또 강세 전망을 내놓는 것만 보더라도 이 모델이 가진 어느 정도의 신빙성 엿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플랜 B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전망했던 8월 비트코인 시세는 47,000달러입니다. 지금까지의 적중률과 연말까지 그가 제시한 예상 가격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나름의 선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에 대한 10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제시하면서 $10,000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베테랑 분석가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고래들이 엄청난 양의 이더를 비축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다시금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5,000 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을 조금은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의미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별로 짤막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2일 오전 4만 달러 붕괴 이후에 지속적으로 4만 달러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뚫고 올라갈 힘이 다소 약해 보이지만 지난 11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했던 만큼 의미 있는 조정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과연 8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극단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동안 나름의 적중률을 선보였던 플랜 B의 전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는 지난 6월 20일 올린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34,000달러로 주저앉은 그 원인으로서 일론 머스크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퍼드 그리고 중국발 채굴 탄압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6월의 약세장은 7월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플랜 B의 스톡드 플로우 모델에 따른 6월과 7월 약세장 전망은 대체로 적중했습니다. 특히 6월 23일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세를 보인 뒤에 올린 트위터를 통해서는 과거 하락 시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플랜 B는 자신 역시 비트코인의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S2F 모델에 따르면 당신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이게 만약 틀린 것이라면 자신의 분석 모델인 S2F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밝혔던 시점은 매수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때 더 샀어야 했는데 이런 아쉬움을 남긴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가 S2F 모델을 통해 제시했던 여러 전망들이 얼추 정확도를 보이면서 과연 당시 그가 함께 제시했던 8월부터 12월까지의 전망도 이번에도 적중할지, S2F 모델이 이번 시즌에도 제대로 적중할지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플랜 B는 8월에는 47,000달러, 9월에는 43,000달러, 10월 63,000달러, 11월에는 98,000달러, 그리고 12월에는 135,00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상승 역시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8월에 47,000달러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7월 기준으로 하면 13% 정도 올라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7일 동안 11.9% 오른 것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플랜 B는 특히 6주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인 7월 3일 올린 트위터를 통해서는 불마켓이 다시 도래해서 1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당시에는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2020년의 반감기를 비교하면서 추가 상승 전망을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까지 꽤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고, 또 수많은 분석가들이
S2F 모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5달 동안의 시간에도 그의 전망이 적중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0,000 도달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5,000에 돌파하지 못할 이유 3가지를 제시한 것이 다소 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 $5,000든 $10,000든 듣기만 해도 반가운 시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인물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스펜서 눈입니다. 그는 이더리움과 관련한 4개 차트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은 지난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펜서 눈이 제시한 차트를 보면 우선 이더 네트워크의 연간 트랜잭션이 2015년에는 사실상 제로였지만 2020년에는 3억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가스는 2021년 말까지 350만 이더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의 연간 활성 주소는 2021년 이미 사상 최고치인 3천만 개를 기록한 상태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2017년 500만 개 미만에서 2020년에는 1,500만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누는 이런 차트적 지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10,000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의 저력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어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센티멘트는 이더리움의 고래 보유량 비중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을 10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고래 지갑의 이더 전체 유통량 대비 보유 비중이 39.2%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많은 고래들이 엄청난 이더리움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괜히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느낄 수 있습니다. 고래들의 이런 스탠스는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에 이어서 연말까지 이어지게 될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업체인 사우디 아람코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일머니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주목받았는데, 일단 아람코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람코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람코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 진출설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고 부정확한 보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일부 외신들은 브라질 채굴업자 레이 나세르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사우디 아람코가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석유 재벌인 블랙록이 크립토 산업에 진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석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나선다는 점과 더불어서 거대 자본이 밀려 들어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늘상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창시자이자 암호화폐 채굴 회사인 비트메인 창업가 우지한의 디파이 금융기업이 $1억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매트릭스포트는 우지한이 2019년 비트메인의 스핀오프 기업으로 만든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기업인데, 암호화폐 거래와 대출, 예치 등 금융 상품을 제공합니다. 현재 $100억 정도의 운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트릭스포트 CEO인 위에션거는 우리는 거래소도 월렛도 아니다, 암호화폐 은행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지한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꽤나 크다는 점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지주사 NXC 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암호화폐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 활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김정주 창업자의 공격적 행보가 예상되는 분야는 암호화폐다, 블록체인이 향후 넥슨의 최대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근 NXC 산하 기업인 아퀴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직접 취득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아퀴스는 지난해 11월에도 3억 원, 올해 1월에는 10억 원, 2월에도 35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각각 매입했습니다.
김정주 회장은 2017년 국내 첫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행보를 본격화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크립토마켓 전반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돈이라면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 또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전과 기술, 혁신이 있는 시장에 돈이 모여들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전환기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환기라서 겪어야 하는 답답함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의미 있는 흐름들 바라보시면서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